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표로 저희가 저번에 지점장과 교사 명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페이지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어, 자, 제목을 해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하고 커브도 그냥 대충 추가하고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르셔가지고 전체 너비로 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자, 보시면 지사 현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링크를 시켜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에 보시면 여기 옆에 이렇게 6개의 표시가 나오죠? 6개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의 링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링크를 복사하시고 복사가 됐어요. 된 다음에 그 아까 만들었던 저희가 그 새로운 표지에 만들었던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가셔서 여기에다 이 빈칸에 대시고 컨트롤 V로 해가지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페이지 멘션 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나타났던 거 아까 나타났던 것들이 이렇게 쭉 아까 이 원본이죠. 이 지점장과 교사 명단이라는 요 원본이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복사한 거예요. 참 차이가 뭐냐면요. 이 제목에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링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원본으로 갑니다. 이거 눌러볼까요? 눌러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어, 지사 현황에 대한 지점장과 교사 명단이라는 요런 쪽으로 이렇게 어, 원본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다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세종에 있는 지점장들만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필터를 적용한다고 했죠. 필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지점을 봤을 때 세종에 관련된 사람들만 볼게요 라고 해서 필터를 넣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필터로 나왔어요. 그래서 세종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왔고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그러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필터를 해서 동물 중에서도 체크가 표시된 사람들만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종에 살고 있고 세종 지점이고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이 세종이 아니라 요거 다 빼고 상관없고 음, 요거 하지 말고 필터를 뺀 다음에 그냥 반려동물인 사람만 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다시 빼볼게요. 필터를 제거한 다음에 나는 그게 아니라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된 사람만 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필터를 할 때 학생 수로 해가지고 쭉 보셔서 여기를 위에 걸 누르셔가지고 학생 수가 30명 이상 된 사람들만 봅시다. 그래서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단점이 뭐예요? 할 때마다 이 필터 이거 보고 싶은 사람 볼 때마다 전에 있던 게 다 없어지고 또 막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학생 수가 30명인 사람만 따로 보고 반려동물인 사람만 따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걸 계속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걸 놓고 냅두면 됩니다.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이걸 바꿨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필터를 적용해서 바꿨지만 원래 원본을 가보시면 원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원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죠. 즉 원본에서는 건들지 않고 원본의 형식을 건들지 않고 여기에 보여지는 것만 정렬, 필터 뭐 이런 것들만 다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내용 안에 있는 걸 바꾼다. 이 내용 안에 있는 거 바꾸는 거는 이 원본에도 같이 바뀝니다. 정보가 같이 바뀌어요. 다시요. 링크된 거 이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나 한 곳을 바꾸면 같이 바뀌어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노선호 지점장님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학생 수를 제가 예를 들어서 45명으로 바꿨어요. 바꿨으면 이 원본에 가셔서 노선호 지점장님 거 보시면 어떻게 45로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수정되는 거는 같이 수정이 됩니다. 단 그 위에 것들 필터를 사용하는 거, 정렬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상관없이 원본과 상관없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 원본을 하나 더 복사를 해볼게요. 원본에서 링크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자, 그래 링크된 데이스 보기 생성해서 쭉 나왔죠. 그럼 이렇게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나온 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위에는 지금 지점장과 교사 명단인데 여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는 여기 지점장만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필터를 해서 반려동물 체크 표시된 사람들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표 이름이 지점장과 교사 명단인데 요거를 바꿔버릴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아이고, 요거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걸 눌러가지고 거길로 들어가 버린 거죠. 원본이랑 연결된 걸로 들어가 본 거죠. 데이터베이스 제목 편집. 요거는 한번 반려동물.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이렇게 보면 반려동물, 여기도 반려동물 같이 바뀌어요. 그렇죠? 여기도 반려동물도 같이 바뀌죠. 자, 이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지점장 음, 및 교사. 자, 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거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밑으로 넣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라 할까요? 학생 30명 이상 지점장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낫죠. 그렇게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지 않는 게 좋겠죠. 이거는 필요 없고 페이지를 따로 추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다르게 볼 수 있게끔 페이지를 넘겼을 때마다 학생이 있으면 한 명 이상 지점장이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는 반려동물 있는 지점장.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마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필터를 가지고 학생 수를 가지고 몇 명 이상이냐면 30명 이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아니, 반려동물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아까 했던 건데 이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필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반려동물이 체크 표시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넓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이거 했어요? 전체 너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니까 여기는 강아지, 강아지 표시 한번 해주고 커버 그냥 추가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반려동물이 있는 지점장이 나오죠. 학생 30명인 사람, 반려동물 지점장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럼 난 반려동물이 지점장이 중요한가 이걸 여기다 끌어놓을게. 그래서 여기다가 끌어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 먼저 앞에 오게. 그런데 보시면 원래 있는 거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면은 생겨요. 같이 다 생깁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필터라든지 정렬도 한번 해볼까요? 정렬해서 뭐 성명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다.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만 그랬다고 다른 것들이 바뀌진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필터 정렬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룹화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이 계산한 것들 있죠. 요 계산한 거. 계산한 것도 여기 보시면 계산되잖아요. 계산을 합계를 했어. 그럼 여기 89 나왔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여기가 또 바뀌느냐? 아니에요. 여기 계산했던 거는 그대로 다른 것들로 평균으로 한다. 그럼 이게 평균이 됐어요. 여기 평균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합계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되는 건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만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원래 원본입니다. 이거는 원본에다가 내가 우리 한번 생일을 한번 추가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생일은 날짜잖아요. 날짜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에서 이거는 생일을 먼저 추가를 한 다음에 음, 속성에서 보실 때 전체 날짜 하면 너무 길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연, 월, 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생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려요. 여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위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 눌러 주시면 이 사이드바가 없어지면서 좀 더 길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이시죠?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제가 아시는 분들 것만 일단 집어넣고 자, 아시는 분들 것만 해도 집어넣기면 되는데 이게 또 뭐 어떻게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자, 그냥 오늘 날짜로 그냥 쭉 집어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다 생일이 같을수록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조금씩만 다르게 해볼게요. 달로만 다르게 할게요. 달만 달만 조금씩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따가 이것도 그룹화하고 막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거나 찍습니다. 지금 막 아무거나 찍어서 이런 식으로 쭉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이렇게 생일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뭐라고 하죠? 이 정보를 좀 만들어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할 거니까 수고요.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틀리게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다음 사이드바를 다시 만들어서 반려동물이 있는 지점장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처음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입력을 해놨더니 여기도 생겼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내에 있는 거, 이 데이터들이 바뀌거나 생성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사 현황에서 이 생일을 쭉 끌고 와서 여기 블로그 앞에다 놨어요. 그렇게 했지만 여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보고 싶은 대로 그 자료가 전체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뽑아서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어요. 이 블로그 주소, 인스타그램 나 보기 싫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속성에서 표시된 건데 난 인스타그램 블로그 주소 안 볼 거면 여기다 꺼놓으시면 돼요. 필요가 없다. 트레이닝까지도 필요가 없어. 꺼놓으시면 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본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보고 싶게끔 잘 바꿔 주실 수가 있고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